정책이 최근에 급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 학생, 선생님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한 목소리로 소통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새로운 영어 평가 기준으로 대입을 준비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대상 국가영어능력평가 시험은 듣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4개 영역에 대해서 4개 등급으로 나뉜 절대 평가 방식의 시험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설명해 드릴 밑이라고 하는 국가영어능력평가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한국어 탭스를 기반으로 해서 제작된 평가이고요. 국제 공인 영어 시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가 개발하고 실시하기도 한 시험입니다. 평가 기준이 달라지고 학생들이 중심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분야도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을 김경희 원장님께서 말씀드려 주시겠습니다. 김경희 원장님은 1995년에 지리생활학원이 처음 일산에서 시작할 때부터 영어과를 총괄해 오셨고, 특목입시 영어와 지리상공 영어 프로그램이 S라이팅 기획 단계부터 총괄하신 원장님이십니다. 지리상공 영어 총괄 원장님이신 김경희 원장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이 시간쯤이면 하루 일과 끝내고 나서 그래서 편하게 쉬셔야 됩니다.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재밌는 얘기 들려드리고 시작합니다. 혹시 식당에서 앵무새 키우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 식당에서 앵무새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앵무새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아줌마만 오면 이 앵무새가 아줌마 못생겼어. 아줌마 못생겼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듣는 아줌마가 한두 번은 이제 귀여워서 듣는데 그 다음은 그럼 안 듣고 싶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한테 항의를 해주세요. 근데 제 앵무새 교육을 어떻게 해서 그래서 이 주인이 앵무새를 교육을 시켰겠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한참 지나고 나서 이 아줌마가 다시 식당을 갔어요. 그래서 앵무새가 만난 거예요. 앵무새가 이 아줌마를 봤겠죠? 한마디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할 수가 없잖아요.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앵무새가 아줌마 얼굴을 많이 쳐다보다가 그랬대요. 아줌마 알지? 대단한 함축이죠. 자, 오늘은 국가영어능력 평가시험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이거 기억하세요? 오렌지냐 오렌지냐 이거 기억하세요? MB정부가 들어서기 바로 직전에 인수위원회가 가동이 됐었어요. 3년 반 전에. 자, 그때 인수위원회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왜 그게 나가서 오렌지라고 그랬더니 못 알아듣더라. 그 사람들은 오렌지 이렇게 발음을 그냥 알아듣을 거야. 그래서 엄청 언론의 통화를 받은 것도 있었어요. 발음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전곡을 못 집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3년 반, 한 5년 이 정도 전쯤에 가장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고 가장 많이 유행했던 단어가 기러기학과였어요. 그 이변은 너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글로벌화가 되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뛰어서만은 돈을 벌어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물건을 팔려고 보니까 말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로벌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게 됐던 거죠. 그게 영어였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정보보다는 민간에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민간에서 움직였던 방법이 조기의학이나 아니면 연수나 학원이나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동원이 돼서 영어가 광란이었었죠. 그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간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 정부에서 안아야 된다. 공교육에서 안아야 된다. 해서 그때부터 설계를 시작했던 게 오늘 설명드려야 되는 이 국가영어능력 평가시험이에요. 3년 반 전에 설계를 시작해서 개발을 해서 지난 5월 26일 날 서울고등학교에서 최종적으로 공청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공청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쪽으로 오셔도 되실 것 같아요. 앞쪽에 몇 자리 있는데. 자,
일단 명칭은요, 앞으로 어머니들께서 그 온라인이나 아니면 신문이나 아니면 방송들을 통해서 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게요. 자, 국가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 되게 이름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국영평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험을 만드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국영시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영평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영어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 해서 첫자를 따서 니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3년 반 전에 인수위원회에서는 한국형 토플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게 명칭이고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시험이 도입이 되게 된 거예요. 이 시험이 설계가 되기 시작한 영평의 목적은 뭐냐면, 제1의 목적은 뭐냐면요.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봐주세요. 자, 뭐만 졸업해도,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뭐가 가능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어떤 인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거다. 그러면 자, 10년 전에는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목표가 이가 아니었나요? 10년 전에도 이게 목표였었어요. 지금도 이게 목표예요. 그 얘기는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장에서. 그렇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대학 입시에 활용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은 해외 영어 시험의 의존도를 낮춰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머니들이 알고 계시는 토플이나 토익이나 이걸 미국에서 다 사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ETS라고 하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평가원하고 똑같은 국가기관이 있어요. 국가에서 치르는 모든 시험을 관장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자, 거기서 만들어내는 시험이 SAT나 SSAT나 토플이나 토익이나 우리가 익숙한 시험들, 그런 시험들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나라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영어 시험들 중에서 이렇게 미국에서처럼 사가지고 오는 시험, 우리나라 전체 영어 시장, 영어 시험 시장이 4천억 시장이에요. 그 중에서 외국에서 사가지고 들여오는 시험이 37%, 1,600억 정도거든요. 엄청난 시장이죠. 그런데 같은 동양권인 대만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미 자기네들 시험이 있어요. 영어 시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다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장이 너무 크다고, 그 돈이 너무 크다고요. 실은 우리나라도 만들었었죠. 오래전에. 그 만든 게 탭스였었던 거예요. 근데 탭스의 문제는 뭐냐면 외국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탭스는 지금은 다 사장될 무기예요. 탭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아예 문제를 지금 개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아까 잠깐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첫 번째 목적인 영어로 의사소통을 한다. 그래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을 한다. 10년 전에도 똑같은 목표였는데 왜 지금은 굳이 이 난리를 치고 시험을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 벌써 여기 개발하는데 들어간 돈이 벌써 600억이에요. 이거 물러설 수 있는 그 저기가 아닌 거예요. 왜 시험을 바꾸냐면요.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교과서를 8차, 9차에 걸쳐서 개정을 하고 선생님들 연수를 어마어마하게 시켜댔고 교육 개선안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가지고 뿌려댔기는 했지만 현장에서는 영어 교육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마지막 가지고 있는 히든 카드를 꺼내드는 거예요. 그게 시험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시험을 바꾸면 예를 들어서 아이를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대학에서 원하는 게 이런 시험이에요. 그러면 시험만 바꾸면 교과서 안 바꿔도 돼요. 그렇죠? 공교육하고 사교육하고 알아서 다 준비해가지고 대학교 보내려고 준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보내요. 그래서 마지막 카드를 쓰는 거 시험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평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공개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큰 맥락은 입시 영어를 의사소통이 가능한 영어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시 영어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영어하고 어떻게 틀리냐면요. 현재 입시 영어는 수능은 독해와 듣기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통 영어가 되면서 물론 독해하고 듣기하고 들어가고 쓰기와 말하기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수능 시험지 안 봐보셨죠? 왼쪽에 있는 이게 수능 시험지입니다. 보통 50문항 정도 숙제가 되고요. 1번부터 17번까지가 듣기고요. 나머지는 독해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영평이에요. 앞으로 진행이 되게 될. 자, 여기서는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4가지 영역에 대해서 다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자, 왼쪽에도 듣기가 있고 오른쪽에도 듣기가 있고 왼쪽에 독해 있고 오른쪽에도 독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시험지 모양새하고 여기 있는 시험지 모양새가 다르죠? 이게 시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왼쪽에 있는 시험은 종이로 보는 지필고사고요. 오른쪽에서 보는 시험은 컴퓨터로 보는 IBT 방식의 시험이에요. IBT 토플 들어보셨죠?
IBT가 토플 이름이 아니라 시험을 치르는 방식이에요. IBT는 I는 인터넷의 약자고요. B는 베이스트의 약자고요. T는 테스트의 약자예요. 인터넷을 가지고 보는 시험 그 얘기예요. 얘는 종이를 가지고 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Paper Based Test에서 PBT 방식이에요. 얘는 PBT 방식으로 보는 수능이고요. 얘는 IBT 방식으로 보게 될 연평 시험 문제예요. 이거 그대로 종이로 끄집어내면 이렇게 돼요. 시험 보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를 예를 하나씩 들어드릴게요. 연평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혹시 대학 가실 때나 아니면은 그 밖에 다른 때에도 혹시 듣기 시험 봐보신 적 있으세요? 듣기 시험 봐보신 적 있으세요? 토익 보셨구나. 그러시죠? 제가 왜냐면 계산을 해보면요. 우리나라에 듣기 시험이 들은 지가 95년도거든요. 계산을 가만히 해봤더니 17살 때 애 낳지 않으면 안 보셨겠더라고요. 대학교 갈 때. 자, 오른쪽에 있는 게 듣기 문제예요. 수능에서 나오는 지도 찾는, 길 찾는 그런 문제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You'll find a kitchen building with 900 cooks prepared food, and there's the council chamber on your left. The leading official has discussed important issues there. At the end of the courtyard, the second gate leads into an 아시겠어요? 제가 문제 틀다 말았어요. 제가 우리말로 해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관광 가이드가 그 관광객들을 모시고 투어를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있고 첫 번째 문을 지나면 뜰을 만나게 될 거고요. 뜰 오른쪽에는 700명의 셰프가 요리를 하는 식당이고요. 왼쪽에는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을 운영하는 이사장이 있고요. 이 뜰을 지나면 두 번째 문을 만나게 될 거고요. 두 번째 문을 지나면 또 하나의 뜰이 나올 거고 그 맞은편 광장 바로 앞에 오리언스홀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외국에서 온 영빈들을 접대하는 그런 건물이 있고요. 그 건물 뒤에는 7,000권의 장소로 구성이 있습니다. 자, 퀘스천은 뭐냐면요. 오리언스홀이 어디예요? 몇 번이에요? 제가 우리말로 해드려죠. 네, 3번이요. 이게 답이에요. 이거는 수능에서 아주 저난이도, 그다지 어렵지 않은 그냥 기본적으로 문제를 주기 위해서 푸는 그 정도 난이도의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듣기 이렇게 나와요. 이걸 종이로 끄집어내면 지금 현재 그 수능에서 보고 있는 그냥 그런 듣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듣기고요. 그 다음에 독해는요. 어머니들 대입 보실 때 보셨던 독해하고 똑같아요. 단지 그때하고 지금 달라진 게 있다면요. 문장의 길이가 엄청나게 많이 길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글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설명문이나 논설문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5만 군데서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디 그 박물관을 갔어요. 박물관 뒤에 이렇게 주의사항, 티켓 뒤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독해시험 문제의 자료가 될 수 있고요. 어디 호텔 가서 그 도시에 안내도 같은 거 있어요. 여기 가면은 뭐 식당은 어디가 유명하고 뭐 일출은 어디서 보면 되고 이런 안내도 팜플렛도 이런 거에 그 독해시험의 그 범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잡지도 그렇고요. 영화 광고도 그렇고요. 5만 개 다 독해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글의 종류가 다양해져서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영어를 어디다가 국한짓지 말고 정말 소통할 수 있는 영어로 언어의 시각으로 봐주세요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자, 이게 독해고요. 그 다음에 말하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말하기 문제는요. 영어로 말하기 시험을 본다거나 아니면 국어로 말하기 시험을 본다거나 말하기 시험 상상해 보셨어요? 토플이 나오기 전에는 말하기 시험이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죠? 자, 말하기 시험 그러면은 보통 어머니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채점자가 있고 수험생이 있고 채점자가 나하고 얘기를 해서 내가 영어로 말을 어느 정도